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이고요. 네, 엔비디아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 엔비디아 뭐 최근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고요. 예, 오늘 뭐 엔비디아 장난해? 어제 이 시간대 이후로 엔비디아의 액티브 ETF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 많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막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그 시외로 막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만 해도 3, 4% 예, 지금 시총 1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예, 그렇게 상승을 시키더니 그다음에 하락 마감했죠. 예, 야, 이거 무슨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네, 역시나 뭐 2차 전지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런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장 전에 ETF에 엄청난 자금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뉴스, 이게 루머인지 찌라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그 장전에 그 3, 4% 이렇게 상승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장 시작하면서 장 초반에는 굉장히 상승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40달러, 이거 얼마 전에 액면 분할했죠? 1,400달러입니다. 1,400달러. 예, 액면 10대 1 액면 분할해서 이게 좀 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1,400달러예요. 1,400달러. 그래서 이게 넘어가니까 이제 뭔가 이제 차익실은 나오죠. 예,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한 듯 하다가 역시 이제 네, 한 12시부터 예, 또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시부터 예,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네, 음봉으로 바뀌었죠. 음전하더니 결국에는 3.5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시총 1위로 올라온 지 단 하루 만에, 그죠? 예, 루먼지 찌라신지가 돌더니 이렇게 갭상승을 시켜버리고 이제 하락을 시키는 것은, 야, 이거는 좀 심하다. 그쵸? 예, 좀 변동성이 너무 이렇게 큰 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예, 사실 뭐 그러도 좀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성이란 거죠. 사람들이 오르니까 야, 엔비디아는 무조건 오르는 거구나, 그렇죠? 예, 사놓으면 무조건 돈이 복사가 되는구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이럴 때일수록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실시간 시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에서도 이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뭐 장 시작하고 약간 뭐 그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예,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건 주봉인데요. 엔비디아 주봉인데 지금 뭐 올해는 뭐 185% 올랐다, 200% 올랐다, 이제 얼마 안 올랐다라는 식으로 계속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것이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반도체 국내에도 관련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축소시켜서 이거 얼마 많이 안 오른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역시 뉴스란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대변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2021년도 10월, 이때가 웬만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딱 이때가 거의 저점이었어요. 이때부터 거의 뭐 반등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1109%입니다. 거의 뭐 11배가 올랐어요. 11배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국내 뉴스에서도 뭐 올해만 따져가지고, 그죠? 예, 올해만 따져가지고 뭐 180% 올랐다, 뭐 200%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축소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좀 이상한 게 많이 보였어요. 물론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는 맞지만 그 실적 자체도 너무 이제 그 빅테크들 일부 그들만의 어떤 리그, 그죠? 예, 웃돈을 줘가면서 실적을 너무 좀 부각을 시켰죠.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면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성장성을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인공지능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작년 2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는 그동안에 엄청난 드라마틱한 상승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다.
제가 뭐 마케팅 사이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좀, 젠슨왕, 이 CEO는, 엔비디아 CEO는 좀 약간 독특한 행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보통 이제 그 차세대까지는 얘기하고, 차세대에 대해서는 보통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뭐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요번에 대만에 가서, 차세대가 이제 블랙벨이잖아요. 근데 블랙벨이 출시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루빈이다. 계속 이렇게 막, 가뜩이나 지금 이게 너무 좀 약간 뭐 전에까지는 그전까지는 거품까지는 아니라고 쳐도 계속 자꾸 이렇게 좀 버블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젠슨왕이 지분을 좀 매각을 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게 그 기존까지는 뭐 거품이 아니었다라고 치더라도 자꾸 거품을 만드는 듯한 행위를 많이 해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도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저 미국 뭐, 나스닥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좀 계속 몰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어제 뉴스도 그런 맥락이었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 또 추가 거대 자금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장전에 이제 급등을 시켜놓더니, 그거로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장난치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자체가 그렇죠? 뭐 3%, 4%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변동성 자체가 좋지는 않다. 물론 뭐 주식시장이 뭐 변동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폼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이제 관성으로 그냥 무조건 엔비디아 자고 나면 오르는 거야. 이제 이런 거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요. 네. 역시나 우리는 이렇게 쫓아가는 추격 매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그 전반적으로 그 엔비디아 생태계에 있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뭐 다 전반적으로 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AMD는 사실 이제 리사수 여기도 뭐 대만이고 엔비디아 제스론하고는 5천 고모 당고모 관계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었고 엔비디아 뭐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관심 있게 본다고 했는데 엔비디아는 어제 그래도 아니 AMD는 어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엔비디아가 워낙 독주하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눌렸었는데 눌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뭐 AMD에서도 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엔비디아에 대한 몰빵이 너무 좀 심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자체가 바로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동안의 엄청난 드라마틱한 성장률은 이제는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급등은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나스닥 선물은 그쵸? 나스닥은 그래서 어제 그쵸? 장 초반에 2만 선이 넘어갔네요. 이게 트리거네요. 그죠? 나스닥 선물 지수가 US 테크백 그쵸? 요게 이제 2만을 넘어가니까 조정을 받았네요. 그죠? 이제는 팔 때가 됐다. 그죠? 2만 넘겼으니까 됐다. 이거죠. 요게 일단은 2만을 넘어가니까 엔비디아가 좀 두들겨 맞은 거 아닌가.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너무 앞서갔다. 그죠? 그동안은 거품이 아닐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가는 것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고요. 어제 이제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최근에 고용지표 우리는 뭐 엔비디아가 어떻건 뭐 나스닥이 어떤 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역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신흥국 입장에서는 더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들만 좋은 것뿐이지 다 좋은 건 아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용 지표가 계속 그렇죠? 좀
네,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죠? 이제 고용 시장이 좋지 않은, 네, 요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조금 좀 24,000 건을, 24만 건을 넘어가면서, 좀 안 좋았고, 요번에는 그보다 조금 덜 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높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실업상, 실업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거 뭐 그주, 그죠? 예, 그때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연속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연속적인 흐름.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2주 연속,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연속이 있습니다. 2주 연속 한 거 보면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좀 더 신뢰가 갑니다, 저는. 예, 그때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때 통계이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연속적인 흐름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연준 위원들이 좀 고용시장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다행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 좋을수록 금리 인하 시기는 좀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고용시장이 안 좋을수록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는 사실 이거 좋은 거예요. 그죠? 미국이 너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이란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았나. 계속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뭐 미국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 상황을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네, 국채금리도 어제 좀 살짝 반등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급락이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이제 PC가 발표되죠. 역시 뭐 CPI에 하고 PC, 연준이 더 중요시하는 PC가 발표되는데 역시 뭐 요번 달에도 이제 CPI가 좀 많이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 지표도 좀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 또는 금리 인하도 뭐 미국이 아무리 그죠? 현 상태 유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너무 그렇게 고집하다가 좀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미국이라고 고금리를 무조건 오히려 좋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리는 누구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WTI가 사실 이게 살짝 올라서 이게 80달러 올라던 81달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 헤즈볼라죠. 그래서 뭐 하마스 뭐 가자 지구는 거의 뭐 거의 정리가 된 듯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 레바논, 이래서 뭐 약간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 뭐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상황은 좀 아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가 이거 뭐 여름이니까 또 이제 또 우리 뭐 에어컨도 많이 틀어야 되고 여름에 전력 소비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미국 같으면 드라이빙 시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제 석유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뭐 계절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는 있지만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역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또는 원자력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전력 수급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을 볼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석유가 미래는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미래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아 증시 어제 뭐 미국 시장 그쵸 엔비디아가 좀 충격을 줬죠. 그래서 뭐 니케이는 뭐 크게 뭐 그닥 영향 안 받아요. 어차피 여기는 반도체하고 이제 크게 이제 뭐 네. 엔비디아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대만은 이제 좋았죠. 엔비디아 때문에. 근데 좀 역시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이제 뭐 오히려 항생이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은 뭐 이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이 뭐 조정을 좀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엔비디아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거품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너무 더 올라가면 분명히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코스피가 우리나라 지금 시총 1위하고 2위가 뭡니까? 삼성전자고요. 2위는 SK하이닉스죠. 좋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지수가 2,8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5일선은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는 뭐 어쩔 수 없죠.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역시 엔비디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 하락은 어쩔 수 없는데 시총 1, 2위가 둘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 수주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더라도 코스피 주봉을 보면 역시나 이제 이번 주 사실은 뭐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물론 좀 2,800 밑으로 좀 내려와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차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아서 그죠? 다 좋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어제 좀 되돌림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뭐 깨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최근에 오히려 좋지 못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니까 오히려 이게 반도체가 가니까 2차 전지가 좀 좋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네, 여기 뭐 200일선인가요? 200일선에서 또 반등 흐름이고요. 네,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좀 뭐 코스피 현물 선물 그동안 매들이 매수 많이 했죠. 근데 오늘은 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나 연속적인 흐름을 중요시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동안 매수한 거에 비하면 사실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많진 않지만 또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현물 이제 보면 최근에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사실 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충격이 있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매도가 뭐 크진 않아요. 매도가 뭐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스피 주봉을 봤을 때도 이게 상승 추세는 이게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엄청나게 외인들이 매수했죠. 오늘 뭐 좀 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동안의 것을 다 되돌릴 만큼의 그 크게 매도세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좀 그동안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습니다만, 코스피도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 뭐 삼성전자 얘기 또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굉장히 좀 강한 추세였지만 이때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그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죠? 빅테크들의 그 파운드리 수준은 못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좀 자잘하게 하고는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었고요. 어쨌든 간에 하방은 견조하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일단 나왔고 그렇지만 뭐 엔비디아 때문에 저 반도체 쪽에 좀 우려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수주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뭐 타격받을 일도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심리적으로 반도체가 어제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어차피 뭐 나중에 되더라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빅테크의 파운드리 수주를 받으면 호재는 호재이기 때문에 너무 또 제한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뭐 미국이 추가적으로 뭐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좀 늘려는 가겠죠. 늘려는 가겠지만 또 삼성전자 자체가 크게 나쁠 일은 별로 많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 저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어제도 40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매수를 많이 했고, 역시 이제 그 빅테크의 파운드리 수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고, 오늘도 뭐 외인들은 뭐 약간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를 엄청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영향은 또 제한적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심리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하이닉스 그렇다고 해서 실적 자체가 엄청 뭐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른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너무나 쏠림 현상.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대신에 SK 하이닉스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 이제 쏠림 도 좀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네, 역시 이제 좀 뭐, 네, 우리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SK 이노베이션이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또 오늘 또 급락입니다. 그래서 SK 그룹주들이 최근에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오너 리스크입니다. 예, 예, 분명히 이거는 오너 리스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좋은 일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여기, 예, 현혹이 안 되는 게 좋겠다. 그쵸? 우리나라 뭐 SK 말고도 삼성도 있고요. 현대도 있고, 그 다음에 LG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좋은 그룹들이 많고,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오너 리스크가 있는 회사를 이렇게 변동성을 보고 쫓아 들어갔다가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굳이 그 변동성을 물론 너무나도 내가 단타에 자신 있다 뭐 이런 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다면은 굳이, 예,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뭐 그런 맥락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하나오션, 예, 뭐, 지금, 예, 오전에 좀 올라가다가 장이 안 좋아서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조선소를 진출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역시 이제 옆에 이제 필라델피아 해군기지도 있는데, 미국이, 너무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몰두하고 빅테크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죠, 그죠? 본인들이 이제 손에 기름 묻히는 짓을 잘 안 합니다. 제조업이 거의 망했어요. 예, 그래서 그나마 자동차는 좀 살아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조선업도 거의 좀 다 무너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뭐 이제 중국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쟁 뭐 러시아 다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예, 조선 이제 군함을 만들어야 돼요.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미국의 조선업이 다 붕괴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해외에 누구 해줄 그런 업체들이 필요하죠. 근데 당연히 뭐 중국한테 손을 내밀 수는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한국이, 예, 제가 이제 조선주를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 뭐 LPG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컨테이너선도 좋지만 역시 군함, 방산 이런 부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예전부터 이제 좀 미국의 조선소를,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라 뭐 요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호주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뭐 튕기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으로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미국의 조선소를, 요거를 인수를 해서, 역시 미국에 진출하고, 이것은, 예, 미국의 군함 역시 방산에 대한 큰 그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나 그룹의 어떤 후기 구도에 대해서도 예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건 좀 잘하고 있다. 우리 후계자이신 김동관, 예, 역시 뭐 되게 똑똑하시고, 예, 잘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답게 ESG, 예,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좀 쓰면서 오너 리스크도 상당히 비교적 부담이 없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의 요 소식, 그쵸? 예, 이런 거 기다리는 거죠. 그다음 뭐, 근데 이제 주가는 오늘 저기 뉴스에 팔아라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돼버렸어요. 최근에 이제 방산 쪽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뭐 못 팔았어도 이거는 뭐 그죠? 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염려는 없고요. 예, 전에 혹시 더 내려와 주면 이제 더 좋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했지만 또는 뭐 나머지는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내려와 주진 않네요, 그렇죠? 내려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약간의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됐지만, 좀 더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오션이라든지 조선은 좀 더 길게 보자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캐즘 안 팔린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현대 기아는 잘하고 있잖아, 그죠? 미국의 몇 개 업체들이 못하고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크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는 역시나, 예, 반도체에다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에 몰아주려고 하는 거죠. 예, 뉴스 언론들이. 예, 오히려 그뭐 현대하고 기아는 역대 미국에서 수출이 가장
잘 되고 있거든요.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너무 뉴스들이 너무 이제 좀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기아 EV3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캐즘 얘기하는데 이게 잘 되는 데는 또 잘 돼요. 그죠? 근데 뭐 자꾸 뭐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주가를 놀리려고 하는 거는 역시 이제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또 이제 또 2차 전지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EV3 그러니까 어차피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아주 비싼 거나 아니면 싼 거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가격이 싼데 가성비가 좋으면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사전 계약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디자인도 이번에 괜찮다라고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역시 성능도 좋고 그래서 뭐 합리적인 가격 역시 이제 가격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가격 그래서 뭐 3천만 원대 뭐 해가지고 네 그리고 보조금 받으면 좀 더 내려가죠. 그리고 뭐 500km 주행거리 500km 뭐 이러면은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성비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되면 점점 어차피 전기차 그죠? 일부는 뭐 수소차로 대체되겠지만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기가 많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SMR이라든지 또는 뭐 수소라든지 이쪽도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전동화는 뭐 이거는 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유 업체들이 이제 특히 뭐 사우디 산유국들이 몸달아서 계속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삼성 SDI. 삼성 SDI는 그쪽 그 하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삼성 SDI를 제가 좋게 말씀드린 이유는 역시나 무리하게 처음부터 투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삼성 뭐 BMW라든지 저 뒤에 보면 이제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렇게 고가 차량이 주로 이제 독일 이런 데 주로 이제 삼성 전자의 셀이 그죠? 2차 전지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EV3처럼 이렇게 이제 가성비를 로 공략하는 차량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품질 또는 고가 차량 이런 쪽은 잘 되거든요. 그렇게 뭐 캐즘을 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SDI 실적도 굉장히 이제 그게 뭐 들쭉날쭉하지 않은 게 그죠? 계속 성장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고가 차량들은 오히려 더 잘 팔리죠. 그리고 뭐 BMW하고 제가 뭐 현대차만 자꾸 얘기해서 그거만 차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해하면 국내가 이제 현대차가 이제 중요한 업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전기차 같은 경우 BMW가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벤츠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계속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지출도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서서히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우량합니다.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삼성 SDI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보면 이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역시 뭐 실적이 골고루 계속 성장하는데 이게 뭐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도매금으로 같이 이렇게 좀 그동안 그러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 양극재하고 MLCC인데 그래서 역시나 이쪽은 빠져도 덜 빠져요. 빠져도 덜 빠지고 오르면 먼저 올라가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분리막 업체 WCP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당연히 매년 실적이 30% 이상 올라요. 근데 이제 그 분리막 하면 사실은 이제 SK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더 유명하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는 적자 회사예요. 그 두 개 자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어디서는 뭐 SK가 하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그거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 정리해서 한번 관심 정보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맞점 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